자, 저희는 지금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내년도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과 주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부 이번 발표를 보면 이 주택 개념을 좀 재정의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소득세법에서 이제 주택의 정의라고 적혀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주택법상 정의 규정을 좀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주택법상 주택 개념의 그 시설 구조상 특성을 좀 가져오겠다라고 한 겁니다. 소득세법에서 주택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허가 여부나 뭐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네.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근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공부상의 용도로 따른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주택법상 정의에서 이제 시설 구조상 특성이 뭐냐면 뭐 출입문이거나 아니면 취사시설, 욕실 이렇게 하나의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독립된 주거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뭐 좀 다소 추상적이긴 한데 이렇게 바꾸면서 뭐 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뭐 사실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몇 가지 경우가 실무상 좀 문제가 됐던 바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명확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상업용으로 이렇게 사용했었던 그 건물 자체를 주택으로 이제 용도 변경한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비과세를 신청한다거나 네. 했을 때 과세관청하고 괜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쭉 사용하는데 건물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양도세가 부담이 되니까 주택으로 싹 용도 변경해서 주택인 것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개편안 같은 경우에 나온 게 결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나 보유기간 적용할 때 용도 변경일부터 기산한다라고 아예 명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표현 자체를 좀 이제 명시를 했구나라고 이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또 좀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네. 여기서 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번하고 2번,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전체 보유기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결국 이제 최대 공제율이 30%죠. 그렇죠. 15년 동안에 30%.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주택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면 보유 10년과 거주 10년으로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이때 기산 시점을 용도 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봐서 계산한 것 중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참 이게 양도세 줄이기 위해서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발동을 하는데 이렇게 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싹 용도 변경해서 팔아버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메스를 들이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우선은 주택 개념 구체화 같은 경우는 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좀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5년 1월 1일 1년 유예를 해서 많은 것들에 대한 인지를 시킨 다음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네. 지금 밝혀낸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증여 양도를 생각할 때 이 양도세 2월 과세 문제 여기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기존의 2월 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서 이제 증여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번에도 뭐 변화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딱 보자마자 원래 들어와야 될 게 들어왔다라고 보는데 2월 과세 제도를 아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네. 예전에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 1억 원이고 증여를 할 때 6억 원이었던 겁니다. 그럼 배우자한테 줬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간에만 2월 과세를 적용을 하기 네. 때문에 6억 원의 증여를 해줌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취득가액이 6억 원이 껑충 뛰는 거죠. 그리고 바로 양도를 해버리면 6억 원에 받았고 6억 원에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가 0원이 나오는 그렇죠. 걸 이제 막고자 해서 이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예전에 증여자가 줬던 1억 원과 6억 원의 양도가액 이 둘 간의 비교한 세액 이 둘 중에서 큰 금액으로 세금을 과세하겠다. 네. 그래서 예전에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걸 2월 과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초기화가 되는 게 증여하고 나서부터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10년이 10년이 지나야 됐죠. 네. 1억 원의 적용을 안 받는 거죠. 네. 결국은 이 부분을 계산을 할 때 예전에 증여자가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자본적 지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뭐 확장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썼는데 이거를 기존에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안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넣어주는 걸로 이제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만 좀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아주 큰 건 아니니까 이 정도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또 몇 가지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뭐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의 소득공제도 늘어나고 그리고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 상생임대인제도인가요? 상생임대주택.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착한 임대인, 착한 임대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네. 1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해서 좀 기대했던 정책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상반기 때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나왔었던 것도 있어서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반영이 좀 되겠지라고 네. 생각한 바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었죠? 첫 번째로는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너무 높았었죠. 분양권이든 주택이든 입주권이든 그죠. 1년 이내에 팔면 뭐 77% 단일세율로 그다음에 1년 이상, 뭐 2년 미만이면 66%. 물론 분양권은 2년 이상이어도 계속 66%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낮춰주겠다. 말 그대로 시장의 약간 거래 활성화나 뭐 그런 면모를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던 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좀 이제 없애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 거의 중과세율은 없어진 상황이죠. 지금 그런데 이제 아예 법에서 없애버리면 지금처럼 한시적으로 24년 뭐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팔 때 뭐 중과세 적용 안 하겠다. 근데 이거는 결국 한시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24년 5월 9일인데 이게 또 뭐 1년 갱신이나 뭐 2년 갱신이 되지 않으면 사실 24년 5월 9일 이후부터는 중과세가 적용이 다시 될 수도 되는 있는 거죠. 거죠. 예. 원칙적으로는 되는 거죠, 지금. 네네. 거기다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국세는 아니지만 지방세 이제 취득세 중과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 나왔었냐면 보도 자료가 22년 12월 21일 날 그렇죠. 나왔었죠. 네. 근데 지금 거의 반년이 넘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제 잠잠한 네.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뭐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이해관계자들마다 약간 입장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제 개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드는 게 몇 가지 네.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세수 펑크죠. 거의 40조 이상의 세수 펑크가 났기 때문에 국가 살림이 부족하니까 뭐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런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거래를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양을 활성화시키고 중과세율을 일반 세율로 낮춰서 거래 활성화 자체로 세수가 많이 확보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즉각적인 영향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제가 최근에 생각된 건 사실 그겁니다. 이 부동산이 또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고 국지적으로 좀 펼쳐지는 얘기긴 한데 일정 지역은 다시 막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다. 그렇죠.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네. 네.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아직은 풀면 안 되나라는 또 네.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법 통과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야당 스탠스가 이런 거에 좀 부정적이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그리고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신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동산 규제 완화는 좀 급제동 모드가 일단은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 설명을 드린 것들은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좀 변질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정부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 중에서 이 부동산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